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천안 114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증상이 난 뒤 영화관이나 입주민 편의시설 등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2차 감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 114번째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난 것은 지난달 31일. 열감과 기침 증상이 발현됐지만 닷새가 지난 뒤에야 천안 충무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직장은 물론 영화관이나 입주민 편의시설 등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가족을 포함해 직장 동료 12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영화관입니다. 지난 2일 불당동의 한 영화관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지만 방역당국은 접촉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온라인에서는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했고 해당 영화의 관람객 수도 10명 미만이었다며 함께 영화를 본 시민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영관 자체에 관람객이 10명 미만이어갖고요. 저희가 따로 명단 받아서 문자 안내했어요. 아울러 확진자가 아산 탕정면의 거주지 입주민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시설을 이용한 입주민 37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천안 114번째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감염 사례가 아닌 지역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3일 내린 집중호우로 천안 아산 지역에 피해가 큰데요.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기 위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복구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집안까지 가득 찬 흙탕물을 수작업으로 빼냅니다. 물에 잠겨 못 쓰게 된 가재도구도 모두 밖으로 옮깁니다. 지난 3일 내린 집중호우에 수해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피해가 엄청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화면을 보시고 좀 많이 좀 자원봉사님 오셔서 저희 수재민들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방이 무너지면서 침수 피해를 입은 아산의 한 마을. 젖은 집기 도구가 마당에 한가득 쌓였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집 안팎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복구를 위해 연신 구슬땀을 흘립니다. 좀 심각하다고만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겪어보니까 정말 많은 주민들이 힘들어하시고 또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쏟아진 집중호우에 천안 아산에서만 800여 가구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피해 지역이 넓다 보니 복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은 복구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가 문제예요. 지금 집기라든가 일일이 하나도 쓰지 못만 빠져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아산시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피해 지역 현장 점검은 물론 하루 평균 300여 명의 봉사자와 함께 수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과 군인 또 자원봉사자들 모든 가용 인력들 총동원하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장비들도 좀 총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일상에 좀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례적인 집중호우에 삶의 터전을 잃은 수해민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지역 곳곳이 수해를 입었는데요. 이웃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와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훈훈한 소식 송영환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천안의 한 가구점, 사진 속 자원봉사자들이 가게 안에 들어찬 흙탕물을 걸레로 닦아냅니다. 수해를 입었다는 소식에 적십자 봉사회를 비롯한 민간단체 회원들이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군부대 장병들도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육군 3585 부대와 삼탄약창,
공군 유도탄 여단 등은 장비를 동원해 피해 농가 등을 찾아 대민 지원을 벌였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 직원들은 장비 진입이 어려운 수해 현장을 찾아 일일이 손으로 토사를 퍼날랐습니다. 통큰 기부도 잇따랐습니다. 건설업체인 도원 ENC는 이재민을 위해 써달라며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했고, LG생활건강은 치약과 샴푸 등 생활용품 6,000세트를, 코카콜라는 생수 8,600개를 충남도에 기탁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과 민간단체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수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송용원입니다. 지난 3일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아산시 모든 공무원이 휴가에서 복귀했습니다. 오세연 아산시장은 전례 없는 수해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일상으로 최대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수해 현장에서 응급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시가 지난 3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항을 접수합니다. 신고 대상은 농경지 침수나 주택 침수 등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항으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아산 어울림 창작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3D 프린터 등을 이용해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어울림 창작소.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3D 프린터 사용 교육이 한창입니다. 모델링된 제품이 제대로 출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그냥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뭔가 지지대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서포트라고 해요. 오토매틱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이거 누르시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3D 프린터에 입력하자 곧바로 작동됩니다. 교육을 통해 직접 체험하면서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장비 사용이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실시간으로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도 할 수 있어서 제가 만약에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접목을 해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좀 가이드라인이 서는 것 같아서 3D 프린터부터 레이저 커터기와 승화 프레스까지 아산 어울림 창작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창작 장비들을 배우고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흰색 컵에 붙인 뒤 승화 전사기에 넣고 열을 가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컵에 새겨집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빠른 시간 안에 완제품으로 만들어보고 사업 가능성도 테스트할 수 있어 창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산 시민이면 예약 후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자본 창업 같은 거, 전사기를 이용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프리마켓 같은 데서 팔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들, 아니면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실험해보고 싶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실험해보고 싶고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생활 속 아이디어가 현실로 되는 어울림 창작소가 아산 지역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창의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아산 시민은 경제적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아산시가 지난달 6일부터 2주간 시민 1,0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녀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6%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아산시가 온양온천시장 이벤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온양온천시장 이벤트 광장 금연구역에 대해 10월까지 3개월 동안 계도 홍보를 실시한 후 11월부터 본격적인 흡연자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온양온천시장 이벤트 광장은 현재 푸드트럭 영업 장소와 이용객들의 식사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산 배방월천지구에 충남형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등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월천초 신설은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준공된 아산 배방 월천지구입니다. 벌써 곳곳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건축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600세대 규모의 충남형 행복주택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인근에는 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가 함께 다니는 통합 유치원도 건립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월천지구 환지 필지 297곳 중 절반 가까이가 건축 인허가가 완료됐습니다. 다만 가칭 월천초등학교 신설은 아직까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월천초 신설을 요청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주변 세대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다행히 현재 월천지구의 행복주택 600세대가 확정됐고 추가로 아파트 건설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부지 3곳 중 한 곳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월천지구 계획 세대인 2,300여 세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안에 중투심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공동주택 분양 공고가 이루어지는 등 분양 일정 추이를 지켜본 뒤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월천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덩달아 월천초 신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 테크노파크는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 20곳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친환경 자동차 부품, 바이오 식품 분야의 충남 지역 중소기업입니다. 시제품 제작과 컨설팅, 마케팅 등 최대 3천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지역산업 종합 정보 시스템 또는 충남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급기야 학교 교육조차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세종시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평생 교육에 대한 비대면 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화상 프로그램, 강사가 간단한 스트레칭 시범을 선보이자 참가자가 화면을 보면서 그 동작을 따라합니다. 코로나19로 체육활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세종시 장애인체육회가 온라인으로 체육 강좌를 제공하는 이른바 생활체육 라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비대면 화상 수업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많은 참여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손쉽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또 세종시 체육회는 전국 최초로 온라인 생활체육 강습 프로그램을 제작해 유튜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언택트, 이른바 비대면 교육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비대면 교육의 일상화에 대비해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이버 평생학습관의 이용자 접근을 쉽게 하고 컨텐츠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 강의들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대학 포털을 구축해 내년 6월부턴 수강 신청부터 학위 취득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것처럼 비대면 교육, 평생교육 학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도 그 진흥원을 중심으로 영상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제때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느냐에 비대면 평생교육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조치원읍 중림리와 북왕면 북왕리가 미세먼지 집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두 곳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으로 우선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 지역 주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미세먼지 알림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집중관리구역과 주변 도로에 도로 청소차와 살수차를 집중 운영하고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감축을 유도해 나가게 됩니다. 행복도시권 광역간선 급행버스 체계 이른바 BRT 브랜드 네임이 바로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제19회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를 열고 국민공모와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마련한 BRT 브랜드 바로타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브랜드는 BRT 차량이나 정류장 디자인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 환승 요금 체계 구축 방안과 노선 개발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개장 5주년을 맞은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의 누적 매출 1,000억 원 달성을 기념해 싱싱장터 참여 이용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공모전 주제는 세종 로컬푸드 참여 소비를 통해 달라진 나의 생활로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 회원으로 등록된 세종 시민이 참여 대상입니다. 참여를 원할 경우 오는 28일까지 A4 용지 2-3장 분량의 수기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종합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명 등 모두 5명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조치원읍 상리 지역이 국토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현재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오래된 여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다소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최근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5년 조치원읍 상리에 지어진 여관 겸 목욕탕 건물인 일명 청자장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영업이 이뤄졌지만 세종시가 32억 원을 들여 매입하면서 문을 닫았고 지금은 일부 공간이 인근 대학교 건축과 학생들의 작품 전시 공간으로 임시 활용 중입니다. 이 청자장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과 문화인의 단기 거주가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지하엔 전시와 이벤트가 가능한 다목적 홀이 들어서고 지상엔 책 사랑방과 창작 스튜디오와 같은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섭니다. 특히 일부 공간은 쉐어하우스나 게스트하우스로 조성해 단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근 대학교 학생들과 생활예술인들을 비롯해 일부 관광객이 주 타겟이 될 전망입니다. 이곳 청자장 복합 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에 있는 문화정원, 한림재지 등과 같은 시설과 연계해 한층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미 지난달 제안 공모를 통해 전문 운영자 선정을 마쳤으며 이달 중 설계 공모를 통해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8월 초에 설계자를 뽑아서 올 11월까지 건축 설계를 완공하고 12월에 저희가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내년 21년 8월 정도에 공사를 완료하면은 8월부터는 주민들 체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한편 청자장 일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테마 체험로와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를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가능한 걸까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방법론은 크게 3가지입니다. 헌법 개정과 특별법 재개정, 그리고 국민투표입니다. 개헌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행정수도 이전이 언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당에선 국회 입법을 우선순위에 둔 모양새지만 일각에선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민투표,
과연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일까? 불가능하진 않지만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0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주한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는 국민투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국민적 합의에 따라 수도를 이전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부의 시점에 따라 복잡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첫째, 국회에서 만든 법안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시간상으로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치 구도에선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소야대 국회 아닙니까? 여소야대 국회의 경우에 이미 여당의 주도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의 의견을 묻겠다 하는 이것은 불필요한 절차라고 보겠습니다. 둘째는 정부가 국회에 수도 이전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법인데 이는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입법을 강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의민주주의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 역시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낮게 봤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칫 논리적인 모순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헌법에 대해서 유연성이 있다고 놓고 보고 그 헌법 그대로 놔둔 채로 대통령이 그 유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유연성이 있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그건 맞는 것이냐. 그것은 논리적 모순이 좀 있다고 보고요. 이 때문에 국회에서 별도의 행정수도 특별법 재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이 가장 현실적이란 주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m-hmm.